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현재 태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국 정부의 주도하에 한반도 상륙 모의 훈련을 이어나가는 등 한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돌발 상황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고, 이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는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스탠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회의실에서 근무 중이며 재밌게도 이번에는 태국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국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제가 왜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아닌 태국으로 갔냐고 궁금해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이번 일은 미국의 최후 방국인 한국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태국 전역에서 수상한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했을 뿐더러 요즘 태국의 경제적 정치적 행보가 정말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태국이 한국의 군사적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바 태국의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막기 위해 제가 파견된 것이죠. 사실 한국과 태국의 마찰은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되었고, 저는 이러한 양국 간의 사소한 오해만 풀어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태국은 한국을 공격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들이 한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건 그야말로 자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 국방부의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든 저는 이러한 태국의 군사적 움직임의 배후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태국과 중국은 요즘 들어 전례 없이 밀접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태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을 무력으로 굴복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태국과 중국은 현재 상호비자 면제를 통해 서로 자유롭게 국경을 왕래하고 있는데요. 이는 양국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 하필이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태국의 이러한 수상한 정책의 배후에는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또한 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대여해준 판다를 다시 돌려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오직 태국에만큼은 판다를 추가적으로 장기 대여해 주었고, 이건 분명 양국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을 뒤에 업은 태국이 정말로 한국을 침공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무척이나 감정적이고 자존심이 센 국가로 태국은 과거에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쟁이 촉발된 원인도 결과적으로는 전부 자존심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죠. 서구권 국가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 감정에 치우쳐 정치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동남아 국가들, 특히나 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상당히 많은 국가로 이번에도 감정에 지배당해 중국과 동맹을 맺고 한국을 공격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무튼 상황이 매우 시급한 바 미국 국방부는 빠르게 태국과의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렇게 저는 긴장한 채 회의실 자리에 착석했는데요. 그런데 태국 정부 대변인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 때문에 관광대국인 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만 봐도 그렇습니다. 태국 동물원에는 태국과 중국과의 우정을 상징하는 판다가 존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판다에게 약물과 모래가 섞인 먹이를 던져줘서 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인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꼭 식당에서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진상짓을 해대는데요. 한국인들은 음식에 고의적으로 머리카락을 넣고 이물질이 나왔다고 우겨대곤 하거든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태국은 경제적인 여건상 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노려 영악한 술수를 써대고 있고, 이런 한국인들의 민폐에 질려버린 태국의 식당 직원들은 이제 머리를 빡빡 깎거나 모자를 쓰고 근무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음식에 고의적으로 벌레를 집어넣는다든지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한 콘돔까지 집어넣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개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관광 수입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출을 하게끔 하고 있으니 이젠 태국 측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의 말에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러한 상황을 전부 한국인들의 짓이라고 단정짓고 있을 뿐더러 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한국인들의 민폐 행동을 보도하며 태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태국인들은 글로벌 SNS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만행을 게시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이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정을 추스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지금 태국 정부는 이 모든 민폐짓을 한국인 관광객들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지만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전혀 다른걸요? 일단 태국 동물원에서 사망한 판다는 21세였고 판다의 수명이 약 20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판다가 약물을 먹고 사망했다는 태국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판다의 부검 결과 또한 자연사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인 식당에서 돈을 내기 싫어? 음식에 고의적으로 벌레를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가지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태국의 물가지수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고 식당의 경우 그 차이는 3배로 벌어집니다. 즉, 한국인들은 자국에서 한 끼만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태국에서는 3끼를 전부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 무슨 돈을 더 아끼겠다고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비열한 수작을 벌인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중국은 태국보다도 물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태국인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민폐짓을 벌이는 동양인들은 전부 오성홍기가 그려진 티셔츠나 중국과 관련한 가방 장식을 매달고 있는데요. 태국 측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저 한국의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한국에 전가시키다니 이건 너무나도 비열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 측은 사실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 강화와 태국인 체류자에 대한 푸대접이 마음에 안 들었다며 태국은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러한 명백한 차별행위와 푸대접에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여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서 구금하고 추방하는 미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건 한국이 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노발대발했죠. 저는 태국 정부 대변인의 주장에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민폐를 끼치는 건 전부 날조된 핑계였을 뿐이고 이들은 그저 자국이 한국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단단히 난 거였죠. 태국은 그저 한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다 붙이기 위해 한국을 미개한 국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태국 측의 주장은 전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저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뀌고 한국에는 40만 명 이상의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이 득실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태국인들을 전부 가만 놔둬야 된다는 말인가요? 보세요. 태국 내에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를 돕는 전문 학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학원들은 한국 내의 태국인 조직들이 운영하는 약물 사업, 불법 업소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국식 옷차림, 한국식 화장법 등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마친 후에 한국 내 태국인 조직과 연계된 일자리로 인계한다고 하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이러한 한국 경찰을 피하는 여러 정보들을 습득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불법 체류 학원을 다니다가 오는 태국인들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부서까지 신설했으며 저번 주에는 약물과 업소와 연관된 태국인 조직원 200명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즉, 한국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불법 체류자들을 처리한 것일 뿐인데 태국 측은 마치 한국이 선량한 태국인을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 건 태국 측이고 태국은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이라도 지원해줘야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자신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했는지 그 즉시 아무 반박도 못한 채 얼굴만 새빨개질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약 5분 동안 산송장처럼 굳어있더니 기껏 생각해낸 말이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현재 태국은 중국과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직 태국에게만 판다를 대여해준 것을 보면 중국은 태국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국은 무비자 협정까지 맺은 형제관계로 한국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태국은 중국과 동맹을 맺고 즉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의 황당한 대답에 저는 그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하고 말았는데요. 태국은 정말 자신들의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서 태국의 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글쎄요, 태국은 강대국과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군사력 차이가 어떤 참극을 가져오는지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니 그 전에 애초에 중국은 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절대로 지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중국에 있어서 태국은 동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며 중국은 그저 태국에 대한 1대1로 정책과 관광산업 점령을 통한 경제적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할 뿐 태국과의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분쟁은 특히나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피하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죠. 이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로 보나 국토 면적으로 보나 한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거대한 국가임에도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 한국을 피하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두려움은 전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죠.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특히 자국의 방산기술을 아득히 능가하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대는 고도로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계해온 사드와 같은 고도로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국 전역을 석기시대로 돌릴 만큼 강력하고 정교한 위력을 자랑하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도 똑같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타깝지만 중국은 아직 정교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중국은 한국 본토까지 닿는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교함이 부족해 미사일이 한국으로 떨어질지 북한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교함의 부족은 중국은 중국 본토로 날아오는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전혀 방어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부정확한 궤도의 미사일을 전부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 기술을 개발한 상태죠. 즉,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 개입한다고 해도 상황은 중국의 주먹은 한국에 닿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형국이 될 거고 결국 중국은 태국을 지원해주기는커녕 그저 한국과 맞닿아 있는 동부해안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가 자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함부로 경거망동을 한다면 한국은 직접 중국 본토에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도 중국의 전 국토를 요격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이 한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군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 전쟁은 공군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말도 있듯이 육해공 중에서도 최신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분야는 바로 공군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F-35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개발한 KF-21 보라매와 같은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미국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서방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방산 분야에 대해 자국의 기술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공군 전력은 대부분 2세대 고물 전투기이고 그나마 3세대 전투기라고 칭하는 전투기들은 미국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카피 전투기일 뿐이죠. 그마저도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카피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와는 구현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이 달라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이러한 카피 전투기를 3세대 전투기로 인정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런 전투기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국의 공중 지배권을 가져올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은 그동안 무지막지한 인구수로 과대평가받아왔던 군사력의 형편없는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분쟁은 무엇보다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만 한국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태국과의 잠재적 동맹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한국은 중국의 기술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전자 및 기타 첨단 제품의 주요 공급국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만약 한국이 부품 수출을 끊는다면 중국은 제조 부문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어 국가 GDP의 15%까지 하락할 것이고, 이는 거의 국가 붕괴 수준에 달하는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강국 한국과의 분쟁은 곧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동맹국들의 잠재적인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태국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만회할 만한 상당한 이익을 안겨다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태국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중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주로 농산물이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태국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국가며 중국이 태국을 이용해서 한국의 글로벌적인 팽창을 견제하도록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직접적인 군사적 도움은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에도 태국 측은 절대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태국은 잠재력이 몹시 강력한 국가로 한국 못지않은 저력을 가졌다며 울부짖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들의 억지를 그저 귀엽게 받아들였지만 억지가 계속되니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에게 국제정세의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태국의 어떤 부분이 한국만큼 강력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역시나 입을 열지 못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태국은 도와줄 가치가 전혀 없는 국가입니다. 대체 태국이 중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죠? 쌀, 고무, 과일과 같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태국의 대중국 수출은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가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심지어 태국은 첨단 산업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국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공학의 선두주자가 되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일만 남은 한국과는 달리 태국은 앞으로도 저부가 가치 산업만 기웃될 것이 뻔한데, 중국이 자국의 명운을 걸고 이런 나라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태국군의 전력을 좀 보세요. 태국군의 군사장비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적으로 수입해오는 게 현실이며,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가의 중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태국 군대의 민낯입니다. 격발과 동시에 터져버리는 싸구려 중국산 무기에 제대로 된 국제훈련조차 해본 적이 없는 태국군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과의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이어나가며 온갖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한국군에 의해 3초 만에 쓸려버린다는 것은 초등학생조차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며, 중국은 그런 허접한 태국군에게 자신들의 등 뒤를 맡길 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왕궁경비 등의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빌만 하는 경비부대와 다름없는 태국군과 군납비리로 인해 실탄이 없어 비비탄 총으로 사격훈련을 대체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만약 중국군이 태국을 돕기로 결정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태국 연합군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그 즉시 한국군에 의해 괴멸을 당할 게 분명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태국 연합군의 한국 본토를 향한 공격은 그저 군장의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을 정도로 무의미합니다. 중국과 태국의 미사일은 한국의 사드와 아이언돔에 의해 화려한 불꽃놀이를 펼치며 하늘에서 폭발하고 말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국과 태국 본토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며 그야말로 한국의 선전포고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전자전 부대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은 인간보다 전장을 더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며 그 즉시 적의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거든요. 특히나 태국군은 이러한 최첨단 무기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군대로 한국군의 군사 통신 침투에 의해 즉시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위성통신과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전력망까지 완전히 폐쇄되어 버리겠죠. 즉, 중국군과 태국군은 조직적인 공격은커녕 미사일 하나조차 발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망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계속되며 피해는 늘어만 가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한국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술 EMP 드론인데요. 한국은 총알 한 발 발사하지 않고도 적의 모든 대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EMP 발전기를 장착한 드론을 개발해낸 상태로 이 드론은 중국과 태국군 호송대, 기지, 해군 함대 위에 배치되어 인근의 모든 기술을 차단할 수 있죠. 이 EMP 드론이 디지털 정전 구름처럼 전장을 휩쓸면 탱크가 움직이지 않고 전투기가 추락하며 휴대용 무전기도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태국 중국 연합군은 타임머신을 타고 기술력이 존재하지 않는 석기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겠죠. 자, 이제 무력화된 태국 중국 연합군의 전장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한국군 특수부대가 난입합니다. 사실 한국의 특수부대는 각종 국제평가에서 미국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소말리아, 파병 등으로 실전성까지 갖춘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엘리트 해군 특수부대와 육군 특수부대가 적진 뒤에 배치되어 중국과 태국의 물류를 방해하고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며 고의적 지휘관을 제거하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중국과 태국 부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 특수부대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두려움만이 남아 태국군과 중국군 병사들은 시한폭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 테죠. 이 상태에서 한국군의 육해공 전력이 본격적인 본토 상륙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한국은 교전다운 교전을 벌이지도 않고 태국 왕실을 장악할 것이고 태국 왕실에는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태국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자 최초로 식민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가상 시나리오고 애초에 중국이 태국이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약삭빠른 중국은 진작에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은 소국이라며 허세를 부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국가도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며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국 따위가 한국을 침략하니 식민지로 만드냐는 건 너무나도 주제를 넘은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쓸데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 적이 많지만 그건 약소국과의 전쟁이라 그나마 주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태국이 경험해본 그 어떤 국가와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국가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쯤은 5시간 안에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인 제 말에 태국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회의실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건 단순히 한국을 압박할 목적이 아닌 정말로 전쟁까지 불사할 생각인 것 같았고 저는 태국의 주제도 모르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죠. 이건 어른과 초등학생 아이의 싸움처럼 일방적인 전쟁이 될 것이고 태국군은 자살 특공대와 다름없이 출격하는 족족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